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김경애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야, 아침에 그렇게 이쁘게 구름이 여유있게 논이는 가을 하늘 풍경을 봤는데 어디로 이 햇살이 도망갔을까요? 오늘 정말 모처럼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렇게 충분한 날이네요. 어제 저녁 정말 처음으로 반팔 옷차림이 살짝 춥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긴팔로 갈아입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한 3명 중 한 분은 긴팔로 이 멋을 부리셨더라고요. 역시 이 패션 리더들은 오늘의 날씨를 그냥 눈여겨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좀 멋 좀 내고 왔어요. 와, 매미 소리도 정말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여하튼 매미는 이 생에 잘 살다 간 건지 궁금합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정부 여당 우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 영빈관에 초대를 하셔서 아주 정말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여야 대표를 회동으로 해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이 오가야 되겠죠. 그리고 향후 앞으로 남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좀 진지하게 머리 맞대서 고민하는 그것이 국정 수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로소 확인한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만의 지도자였다. 남북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탄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 식사에 초대하는 임기 반환점 돌았고 또 지난해 1월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을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이제 정말 이 내년 총선 전국을 대비하는 그 모양새로 이제 다져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 정치 주체가 누굴까요? 여야가 함께 있는데 야당의 존재감은 우리 대통령에겐 전혀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남북이 서로 만나야 되고 여야도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만큼 그 합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지, 여야가 합의해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없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데선 정말 적지 않은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또 개성공단을 기점으로 해서 기업들이 투자의 기회를 다분히 누가 먼저 또 굉장히 또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질 텐데 과연 그것도 얼마나 또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을런지 이영희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그리고 살아생전에 또 저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남북 문제 또 외교관계에 있어서 이영희 선생님만큼 그렇게 해박한 지식과 또 이렇게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남북이 같은 민족이 전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었습니다.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불 속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과연 불 속에 누가 먼저 뛰어들었는지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시는 얘기일 테고,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마침 또 문재인 대표가
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 우리가 또 통일경제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으면 뭐 이런 대안을 받아들여야 박근혜 정부의 그야말로 이 대박,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런 말이 좀 성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남북이 경제 규모로 따진다면, 이 힘을 합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10위라고는 합니다만 뭐 빚 좋은 개살구죠, 그죠? 국민들은 불쌍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오늘은 또 자동차나 이 국가 공산품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한대요. 이 정부의 그 세금 정책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하는 건지, 완전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또 그 부족한 세수를 어찌 메워야 할까? 그리고 그 만만한 국민들이 있는 거죠. 기업들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북은 서로 오가야 되죠. 기업인들도 오가야 되고 뭐 그거야말로 이제 창조 경제란 생각이 듭니다. 남북이 서로 뭐 정말 명실상부한 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을 가능성, 그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가장 가까이서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아야 될 사람들은 외면하고 정작 우리를 허리를 잘라놓고 갈라놓고 우리의 영구 분단을 기도하는 일본, 미국을 친구 삼아서 일제 36년간의 그 혹독한, 그 참혹한 이 일제강점기를 잊고도 우리가 일본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노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베가 결국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아베 이전 내각의 이 사과의 발언을 굳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을 바란다라는 이렇게 뭐 어거지로 당신들의 계획과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실 거라면 뭐 기왕지사 이 임기 초반부터 북한과 이 화해 무드, 대화 무드를 갔어야 그게 올바른 행보였다고 봐야 되죠. 임기 반환점을 돌고 굉장히 엄청난 치적을 올리신 양, 이 남북고위급 접촉을 그 확대 해석해서는 정말 곤란할 듯 싶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많은 국민들이 눈여겨볼 텐데 결국 뭐 미국이나 또 뭐 일본이나 우리의 분단, 긴장 상황을 상당히 나름대로 즐기면서 때로는 그 한반도 긴장 상태를 통해서만 이 정권이 유지돼 왔던 만큼 이것을 교묘하게 적절하게 또 언제 활용할지 모른다란 그런 것이 참 딱합니다. 그래서 본대정 누구입니까? 1948년 미군정청 아래 3년도 억울한데 아직도 우리는 미제의 깃발 아래 놓여있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화류정이라는 그 미군정청 아래서 3년이 생각나서 이 노래를 사실은 좀 들려드렸습니다. 어르민님 와주셨네요. 출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송창식의 딩동댕 지난 여름. 그렇죠? 가을이 되면 딩동댕 지난 여름 한 번쯤 지난 여름을 우리가 회상을 해봐야 됩니다. 동명천재단님 오셨고 내가좋아님 오셨습니다. 이제 여름 다 갔나 봐요. 그죠? 휴가를 알뜰하게 쪼개 쓰셨군요. 건강검진도 받으시느라고 띄엄띄엄 병원 다니시고 아이고 그러면 뭐 휴가가 제대로 된 휴가를 못 쓰셨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8월 한 달 출석이 날쭉이었어요. 괜찮습니다. 내가좋아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9월이면 뭐 9월도 조금은 이 한낮에는 덥겠지만 그래도 가을 분위기 완연할 텐데 우리가 더 방송에서 좀 무게도 분위기도 한번 좀 잡아보죠. 뭐 가을 분위기. 오늘이 여름 마지막 휴가시구나.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김경애의 꿈이 읽는 마을로 휴가가 좀 보람차게 되시는 겁니까?
더 보람차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쉬러 올게요. 해주셨습니다. 내가조아님, 쉰다는 그 말씀 앞에서 열심히라는 말 하지 마세요. 편안히 쉰다는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쉬는데 왜 열심히 쉬고 그러세요? 마치 그 술자리에서 빨리 술 한잔 합시다. 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휴식도 열심히 하고, 또 술자리도 열심히 참여하고, 릴렉스,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쉬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그 형용사처럼 아니면 당연한 부사처럼 우리가 썼던 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내가 좋았니? 편안한 휴식 되시기 바랍니다. 민섭님 와주셨네요. 마을제기 경혜님 출첵합니다. 마을제기님의 긍정의 힘 우리 조합에도 흠뻑 적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믿지 마시고요. 주셨습니다. 긍정의 힘 퍼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단을 획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고 좀 불순한 사람들, 좀 비열한 사람들이 그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상당히 결함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처럼 이게 말이나 해볼 걸, 말 한번 붙여볼 걸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뭐 말 얼마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가 있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인데 왜 우리는 더 옛날보다 더 공허하고 외롭고 이렇게 꽉 막힌 세상에 살게 됐을까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듯 싶어요. 뭐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합니다만 잠시 스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더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에 함께 있는데도 그 외로움의 깊이라고 하는 건 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정말 부둥키 않고 딱 앞에다가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추억을 만드는 것이 역시 가장 끈끈하게 사람을 결속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자로 또 이메일로 아무리 그 교류하고 뭐 절친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해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장단점을 함께 보고 공유하지 않는 한 이렇게 친하게 되질 않더라고요. 상당히 겉돌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의견이나 입장이나 그리고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을 언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 속도의 시대에 그리고 뭐 이제 인터넷의 초고속으로 뭐 너도 나도 어디에 있건 접속이 가능한데 뭐 정말 엄청난 또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 그리고 또 다른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죠. 그분들과 만나는 이것도 굉장한 강점이에요. 정말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짝퉁 진본이 지금 운전 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거 봐요, 그죠? 신호등이 중에 언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남북은 이렇게 70년 동안 서로 이렇게 나이 들도록 늙고 병들고 힘들게 놔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우리 한소리님께서 정시에 출첵을 해주셨는데, 이제서 뵀어요. 한소리님, 오늘 제가, 동그라미 3개 드립니다. 잘 하셨어요. 아주 이쁘십니다, 한소리님. 어떤 상을 드려야 되나. 우리 한소리님 신청곡, 듣고 싶으신 곡 없으십니까? 신청곡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걸님도 와주셨고요. 꿈이 있는 마을 출석합니다. 오늘도 꿈꾸듯 듣겠습니다. 이런 말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표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꿈인가 현실인가. 좋은
상황이라면 이것이 정말 현실이었으면 그게 꿈에서 또 우리가 또 늘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쁜 말 여러분께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당면하는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핑공님도 오셨네요. 제가 멋을 부렸다는 건 다름이 아니고 긴팔을 입었다라는 건데 멋부리고 오셨다니 무지 보고 싶습니다 해주셨는데 오늘은요 말고요. 뉴스케이는 제가 어제 나왔어요. 근데 역시 다시 보니까 정말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그리고 제가 어제 상당히 오바를 했지 뭡니까. 우리 김종훈 기자의 질문을 제가 먼저 듣고 해야 되는데 마치 질문을 한 것처럼 제가 먼저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종훈 기자한테 괜시리 미안해졌고, 그리고 또 아주 중대한 실수를 또 했어요.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6일인가? 7월 20,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굉장히 너무도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1948년 7월 29일이라고 제가 너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다. 이거 봐요. 여전히 모르고 7월 23일.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전협정이 62년이 지난 건데 제가 67년이 지난 해입니다. 라고 너무 자신있게 얘기해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랬어요. 한번 프롬프트를 보고 좀 해볼까 했는데 프롬프트의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물론 쓴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선은 우리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향하고 눈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좀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다음에는 조금 더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죠? 거북이 걸음처럼 반보씩 조금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걸님 봐주셨나봐요. 어떠셨나요? 제가 이게 부끄러워서 여러분께 오늘 뉴스케이에서 분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 미리 고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몰래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죠? 괜히 열정, 한 지휘자가 가져야 할 정말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이 당신들을 결합해주고, 결국은 음악을 하는 이유도 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본디 목적이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려고 데니가 목표를 잡으니까, 이 탄광촌 노동자들이 탄광이 문을 닫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이 일터를 빼앗기고 나서 브라스 밴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데니가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하지만 일자리 삶의 터전을 잃은 노동자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설득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 마음인 듯 싶습니다. 마음으로 또 다시 그들이 모였죠, 결국은. 다시 봐도 참,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우리 소소님 덕분에.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죠? 하여튼, 훌륭한, 선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강님께서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한소리님 아까 처음에 1등으로 출석하셨는데, 제가 동그라미 3개 들으면서 음악 신청하게 해주세요 말씀드렸더니만 김광석의 내 사람이여 듣고 싶다고 해주셨네요. 김광석의 내 사람이여 이 노래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듣는다면 정말 이 황홀지경에 빠질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백창호님의 이렇게 멋진 시에다가 또 이 우리의 아름다운 가객이죠. 김광석의 이 멋진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훌륭한 노래로 탄생이 됐습니다. 원래 김광석 씨가 부르기 전에
또 이동원 씨가 먼저 불렀는데 또 맛이 굉장히 색달라요. 여러분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가 너무 멋져서요. 이따가 한번 신앙송 한번 해볼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가 음악 깔아줍니다. 내 사람이여 백창우 내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좋겠네. 너 가는 길마다 함께 다니며 너의 길을 비추겠네.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다면 이름 없는 들의 꽃이 되어도 좋겠네. 눈물 고인 너의 눈 속에 슬픈 춤으로 흔들리겠네. 그럴 수 있다면 내 가난한 살과 영혼을 모두 주고 싶네. 그만하겠습니다. 이야, 멋지죠, 그죠? 시가 읽는 마을, 갑자기 제가 잊어먹은 거 알아요, 여러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시를 매번 하루에 한 편씩, 우리 몸도 이 식초를 좀 칠해줘야 돼요. 몸에 좋다는 식초. 몸으로도 마시기도 하지만, 이런 시 한 수 읽고 또 듣다 보면 우리 몸이 좀 유연해지고, 마음속에 좀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시가 읽는 마을인데,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제가 뭐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배경음악을, 음악도 하나 고정시켜 놓고 해서 한번, 여러분과 신앙송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재개를 할게요. 오늘 한 기념으로.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어제 제 방송, 들어주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TV로. 바로보자님, 제가 오히려 좀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뉴스K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바로보자님, 많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앵커가 묻기 전에 미리 질문하고 답변을 제가 한 거예요. 그죠? 사전에 질문하고 답하는 걸 연습을 했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처음에는 원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잖아요. 멋모르고 하나도 안 떨리고 그랬는데 어제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긴장했었어요. 긴장의 티가 역력하게 났을 텐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에는 좀 나아지겠죠? 바로보자님. 하여튼 우리 김종훈 기자, 그래서 제가 밥을 사줘야 됩니다. 제가 실수한 관계로. 핑공님, 어제 새벽에 하도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이 잠기셨다고 하네요. 다 우리 조합원들 생각하시느라고 잠을 못 이루실 정도였어요.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앞으로 이 조합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분들의 의지만큼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어제 우연하게 또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또 새로운 조합원을 또 뵀어요. 야, 조합원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포진해 계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서 좀 사정이 내부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어느 조직에나 문제가 많은데, 그게 왜 특별한 거지? 라는 대답이었는데, 왜 그렇게 의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바쁘시고, 또 이 건설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제 주변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 아무래도 듣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국민TV는 대한 언론의 이 기치를 내건 언론사이기 때문에 합동조합이면서도 새로운 실험 앞에서 선 것 같아요. 실험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지로에서 돈은 빠져나간대요. 그런 그 훌륭한 조합원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성실하게 일을 잘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좀 약간 좀 소름이 돋아요. 좀 무섭습니다. 소리 없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 어르미님도 신청곡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신청곡 해주시면 제가 당연히 틀어드려야 되는데 못 틀어드려서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행복하게 춤천님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이제 이 시간에는 조금 한산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잠깐 이제 일 열심히 하시다가 좀 한가하신 시간인지 모르겠네요. 행복하게 춤천님도 신청곡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신 기념으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파리님께서는 어제 저녁 TV에 출연한 상황을 지금 이제 PC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군요. 어떠셨나요? 어설프죠? 그리고 동시에 또 꿈이 있는 마을 생방까지 함께 하시다니. 동시 패치전이 가능하신 거 보면 고파리님 상당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요즘 분들 말대로. 하늘에 별 볼 일이 많으면 좋은 겁니까? 하늘의 별도 좀 바라보고, 또 지금 하늘에 좀 구름이 껴 있습니다만 늘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를 잠깐 김경의 꿈이 있는 마을과 여러분도 그런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만 되면 이 선선한 이 바람이 들어올 때면 이 청아한 윤선혜 씨 버전의 이 별이 참 듣게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제가 몇 번씩을 꼭 빼먹는데, 오늘 또, 꿈다시님 와주셨어요. 그죠? 아까 제가 호명을 못 해드렸죠.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국민TV 오기 전에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정말 떨어졌어요. 가는 비는 가늘어도 옷을 적시고, 말은 가늘어도 비수를 찌른다, 이런 말이 늘 빗방울이 오락가락 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굉장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여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이 게시판으로 여러분도 만납니다만,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보듬어 안고 그렇게 가는 게 또 저의 소임이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또 저도 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저도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또 상처를 받고 나는데, 아마도 자기의 아픈 부분들, 무언가 가슴속에 좀 멍든 부분들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평범하게 들리는 말인데도 유독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는 상처가 되는 게, 그게 참 우리들 그래서 적지 않게 사연 많고 인생사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픔들을 좀 고안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픔도 여기 꿈이 있는 마을에 우리가 함께 집어넣어서 삭혀버리자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소님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사람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거야. 여기서 만나는 분들 정말 조만간 얼굴 좀 뵙고 싶습니다. 같이 두런두런 모여 앉아서, 밥이 최고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함께 밥 먹어야 됩니다. 곡차도 함께 또 마셔야 이게 또 사는 재미가 있는 거죠. 큐브님 와주셨네요. 출석합니다. 합정동 가려고 집에서 출발했어요. 저녁 시간 때 토론회를 계속 하고 있나 봐요. 제가
못 봤는데 한번 오늘은 좀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님들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해주셨습니다. 큐브님의 인사네요. 하늘돌고래님도 와주셨습니다. 꿈이 읽는 마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제 뉴스케이 잘 보았습니다.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어제 확실하게 긴장했는데 하여튼 긴장하면 원래 말이 빨라져요.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고 처음에 했을 때는 천천히 너무 늘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어제는 확실하게 제대로 말을 막 못했어요. 중원부원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몰래 이렇게 봐주신 분들. 우리 땅자님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땅 한가운데 앉아가 땅자로 이 두 말로 줄여졌으니 우리 땅자님의 이 축약 솜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정말 바람에 가을 냄새가 살짝 풍기네요. 가을 냄새 참 좋습니다. 그죠? 어느덧 가을이라니. 우리도 흘러가는 시간의 비례만큼 조금은 성숙해지겠죠 해주셨는데 그럴 거예요. 그죠? 시간만큼 성숙해질 수 있을까? 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는데 어린 시절을 상상을 해봐요. 10대 때는 빨리 20대가 돼야지. 빨리 어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왜 저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그러지 않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또 다른 괴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괴물을 물리치겠다고 해놓고 정작 내 자신이 괴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열심히 단련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그러죠, 보통. 수련법으로. 근데 우리가 아마 평생 무덤 속에 가는 날까지 우리 어린애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괴물이 되는 그 길은 조금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슬라이브 지잭이 했던 구호도 있잖아요. 멈춰라. 멈추고 나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멈추다 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괴물인가, 우리의 이 모습을, 본디의 모습을 조금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보님하고 바보원님하고 다를까요? 좋네요, 바보님 해주셨는데. 멋진걸님, 미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높이는 거겠죠.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지켜져야 할 예의, 존중, 배려,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화이팅입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우리 바보님의, 그렇죠. 서로 웃어주고, 또 내가 적당히 좀 바보가 되는 길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보님의 닉네임이 참 소중한 닉네임입니다. 자기 희생에 따르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 바보님은 그런 실천적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 듯 싶습니다. 그런 느낌이 와닿습니다. 민섭님께서 마을지기님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조합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협동조합이야말로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고통분담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서로 상호부조가 가장 절묘하게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은 과연 그러한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눈꽃만큼 의문부호를 제기를 합니다.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생활협동조합 생협에 지금도 아직도 조합원이고, 저도 또 새로운 협동조합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만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미디어로서의 협동조합이나 아마 이게
딜레마 상당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실험이 부디 정말 성공을 해야 맞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미디어 언론 매체이면서 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양자의 강점들이 서로 이 버무러지는 상태가 참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뭐 이 선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또 AP통신이 또 이 미디어 협동조합이고 그러나 거기는 통신사라고 하는 점 그러나 뭐 같은 언론인데 저는 그런 벤치마킹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을 또 해야 될 사람들 그게 조금 약간 좀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슬슬 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네요.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 새누리당은 이제 뭐 내년 총선 전국을 아예 대통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기사를 보셨을 텐데 행자부 장관이 결국 선거 중립성 이 논란에까지 섰죠. 이들이 내년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마음이 다급한 상황인 듯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총선 전국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천회를 가졌고 총선 필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야당도 좀 더 가일층 우리 국민들 바라보는 이 대한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염려 우리 국민들이 하지 않도록 좀 새로운 모습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함께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곡을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생전 정말 이 좋은 나라가 가능할까요? 도래할까요? 또 통일의 시대는 정말 올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하는 만큼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의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갈등과 또 반목과 눈물이 해소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상상을 합니다만 그 유토피아를 오늘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내일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주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